우리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제로 웨이스트는 이제 모두의 생활 트렌드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소 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탐구 생활 2부 제로 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 집 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숨을 쉬어본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요즘은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깜빡하고 나가는 법도 없고 가방에 항상 여분의 마스크도 두어 장 챙겨두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마스크 귀걸이에 발과 목이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새가 찍힌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머지않아 마스크 귀걸이를 잘라서 버리자는 캠페인을 보고 잘라서 버리다가 이제는 빨아서 사용하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 마스크뿐인가요? 캔 6개를 묶는 플라스틱 끈 때문에 단단하기로 유명한 등 껍데기가 원래대로 자라지 못하고 잘록하게 자라버린 거북이, 또 콧구멍에 박힌 빨대로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모습이 찍힌 사진, 그물망에 걸려 죽은 고래, 비닐에 머리가 씌워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해양동물들 사진에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만약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배달이나 포장의 수가 현저히 높아진 요즘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양도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건 9% 미만이라는 사실을 들으면 충격의 연속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가능하면 0%, 제로에 가깝게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로 웨이스트 운동.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성서 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탐구 생활 2부 제로 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에서는요. 분명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막막하게 느껴져 쉽지 않았던 것.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활하는 형태에 따라 신혼부부 둘이 사는 2인 가구와 반려동물 고양이 아토와 함께 사는 1인 1묘 가구 이렇게 나누어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제로 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에 참여한 신혼부부 둘이 사는 2인 가구 나리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딱 들었을 적에 제로 웨이스트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를 0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환경 운동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일회용품을 좀 쓰지 않는 것, 되도록 최대한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필요한 쓰레기를 이제 줄여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로 웨이스트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저는 평소에 크게 실천을 한다거나 하는 건 없는데 이제 평소에 환경 운동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고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하는 거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었을 적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중에 지구에서 정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환경이
오염이나 뭐 환경을 지키는 것이 되게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좀 평소에 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 쓰레기 없는 식탁에 참여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일단 그전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분리수거하고 뭐 평소에 조금씩 하던 거를 하면은 뭐 쉽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분리수거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PET, 플라스틱, 비닐, 캔, 병, 종이, 그리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쓰레기 봉지로 넣죠. 이렇게 정리해둔 것들을 배출한 날은 그 공간을 차지하던 것들이 싹 치워져서 개운해져요. 그만큼 가벼워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기분이 가벼워졌던 건 쓰레기가 치워져서 개운한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분리수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서 분리수거해서 치운 쓰레기가 집 앞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여러 집에서 모인 쓰레기가 쓰레기차로, 쓰레기 매립지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이 모든 쓰레기는 눈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있었던 거죠. 저도 제로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을 하면서 일단 사는 것부터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더라고요. 음료수 사 먹는 거 패스, 과자 사 먹는 거 패스, 우유 사 먹는 거 패스. 정말 한숨이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재활용, 리사이클링의 개념으로 참여했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로 웨이스트, 정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제로 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에 참여한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제로 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을 2주 동안 하면서 느꼈던 기분은요. 제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조금 놀랐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았고요. 또 생활 전반에 또 매우 사소하고 깊숙한 부분까지 좀 관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좀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2-3번씩 배달 음식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분리수거는 그때도 했지만 쓰레기가 그 큰 배달 음식을 시키면은 그 흰 봉지에 1개에서 많게는 2개 정도가 가득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2주 동안 아예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것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나오지 않게끔 먼저 하려고 실천을 해봤는데 이게 또 마트에서 사서 쓸 때 나오는 뭐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해서 이제 쓰레기가 나오게 되었고, 음식을 해 먹는 동안에 이제 뭐 야채나 과일을 이제 깎아 먹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집은 이제 뭐 남은 음식이나 이런 것을 좀 최대한 버리지 않으려고 또 먹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음식 자체를 조리하는 거에 있어서 나오는 쓰레기가 또 발생하는데, 그래도 시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쓰레기가 좀 덜 나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실천을 했던 거는 작은 이제 손바닥만큼 접힐 수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제 그 장바구니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뭐 그릇을 들고 음식을 이제 받아오는 것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뭐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 뭐 종이팩을 받는다거나 비닐을 받을 때 이제 대신해서 그것으로 받아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제 생활에서 습관이 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레기 없는 식탁을 위해서 제 나름의 어떤 운동을 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제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할 때 이제 그런 기업 같은 데서는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또 나 한 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나아지는 게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그 순간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는 너무 미약한데 거기서 따라오는 불편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중간중간에 좀 들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런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환경이 계속 오염이 되면은 정말 나중에 지구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만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이유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 정말 환경 운동을 해야 하고 환경을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른 이야기로는 제가 어릴 때 욕지도라는 섬에 살 때 바닷가에서 이제 뭐 해산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을 때 아무래도 저는 그 바닷가에서 다양한 어떤 뭐 해산물들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너무 오염되고 이제 해수면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도 이제 바닷가에서 그 제철에 나야 하는 해산물들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 걸 들었을 적에 아,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을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되게 환경이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당장 내 식탁 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탁 위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정말 아, 이거 내일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 참여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표현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최근 환경부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시행했고요. 단독주택과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제품과 운동에 대한 개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사탕수수가 30% 함유된 식물 유래 용기를 사용해 일반 페트병 생수보다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줄인 업체도 있다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 한 업체는 라벨이 없는 생수병 수거함을 설치하고 반납하면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제도를 6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수도권 26개 점포에서 하는 거라 전국에 확대되길 기대해보는 중이에요. 예전에 독일을 여행하면서 공병보증금을 되돌려주는 판트라는 제도가 좋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에 도입된다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수도권만 참여해 제한적이라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런 작은 시도들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확대되기를 응원하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쓰레기섬이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영국 배우 주디 덴치가 여왕인 나라입니다. 첩보요원 007 시리즈의 M 역할로 익숙하죠? 프로레슬러 존 시나가 국방부 장관, 미국의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1호 국민이 되었고요. 토르 역할로 유명한 크리스 햄스워스를 비롯하여 약 20만여 명이 국민으로 등록했다고 하며 엄연히 화폐도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현재 해양환경오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찰스 무어가 1997년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도중에 발견한 섬인데요. 이 쓰레기 섬을 발견한 것을 계기가 되어 요트 경기 선수에서 해양오염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었답니다. 이 섬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섬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 화제가 되었고요. 쓰레기 섬의 사진으로 2007년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어요. 태평양 쓰레기장이라는 의미로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니셜을 따서 GPGP라고 합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오션 클리너 파운데이션과 세계 여러 과학자와 3년간 조사한 결과 2018년 3월에 공식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쓰레기 섬의 면적이 무려 한반도의 7배, 프랑스의 2배, 무게는 약 8만 톤으로요.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 와닿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 3시간 남짓 걸리잖아요. 이 KTX를 타고 21시간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쓰레기만 보고 지나가는 셈이죠. 바다 수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끝없이 펼쳐진 쓰레기를 말이죠.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관심과 활동도 중요하고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개인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 자체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무관심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도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지속적인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고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연결되는 우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제가 하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반려동물 고양이 아토와 함께 사는 1인 1묘 가구 집사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지내는 곳이 일본입니다. 한국과 달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차이점과 더불어서 쓰레기 배출하는 방식도 사뭇 다르다는데 어떤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거주 5년차 반려묘 아토와 함께 생활한 지 1년차 되는 집사입니다. 우선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크게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45리터에서 90리터 정도의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로 배출하고 있고 그 안에 플라스틱 비율이 3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려묘인 아토의 경우는 배변 패드랑 모래는 타는 쓰레기로 간식 용기는 물로 한번 헹군 뒤에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는데 그 양은 일주일에 20리터 정도 돼요. 코로나 전에는 바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모두 밖에서 해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후에는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식사를 다 배달로 해결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분리수거만 잘하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나오는 쓰레기를 보니까 이건 분리수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환경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나오는 쓰레기도 많고 일회용품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같이 사는 아토의 경우는 쓰레기를 줄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반려묘의 기호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간식 종류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바꾸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아토가 먹지 않아서 버리는 쓰레기가 발생하고 대용량을 구매하니까 결국 다 못 먹어서 또 버리는 쓰레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애완동물에게는 인내를 요구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번 도전에서는 써보지 못했지만 친환경 제품들을 찾게 되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눈이 가고 그래서 반려동물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친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 없는 식탁을 위해서 배달 음식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에서 해먹고 장을 보러 갈 때는 꼭 에코백을 가지고 나가고 개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식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눈에 보여야 확 와닿잖아요. 아,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쓰레기가 이만큼 줄어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작은 보람,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허무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작업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장을 보고 음식을 해먹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내 작은 실천이 환경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같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실천의 의미도 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실천은 아예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으니 그 자체로도 작은 결실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참으라고 할 수 있는데 말 못하는 반려동물 아토에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부분만 신경 쓰다가 먹지 않아서 되려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수많은 집사들의 고민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집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다면 쓰레기 없는 식탁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해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점점 나아질 수 있다면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로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을 참여하면서 나리님, 집사님 동일하게 두 분 모두 배달 음식 줄이는 것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보아도 되겠죠? 무작정 배달 음식을 포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도 포기해야 하잖아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을 사러 가서 집에 있는 식기나 용기에 담아오는 운동을 SNS에서 봤는데 집에서 그릇을 가지고 가는 불편함을 감수한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배달이나 포장 용기에 묻어있는 음식물들, 기름, 그 다음에 내가 받아온 용기에, 식기에 묻어있는 기름들, 설거지를 하는 것도 고민이기에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소프넛 열매를 활용해서 설거지 세제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글을 보면서 정말이지 찾으면 궁리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로웨이스트 운동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그날까지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늘려가는 불편한 생활. 그렇죠. 조금씩 늘려가는 불편한 생활이 제로웨이스트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 같고요. 의외로 소비자는 준비되어 있다. 이제 판매자가 바뀌어야 한다. 맞아요. 오늘 참여해 주셨던 두 분도 기업이나 정책, 다양한 쪽에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정말 이제 소비자들은 제로웨이스트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소비해야 하는 소비재 안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은 힘을 얻었던 문구인데요. 하나를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분방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으로 수많은 실천을 하더라도 타인을 밀어내면 고작 개인의 실천으로 남지만 분방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즐겁게 해나가면 타인의 실천과 맞물려 큰 결과를 낳는다. 실수하더라도 일회용품의 유혹에 수도 없이 패배하더라도 괜찮다.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행복하게 실천해보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작은 실천을 찾는 재미 이런 것들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로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작은 실천은요. 손수건 사용하는 것, 휴지를 조금 덜 쓰고 물티슈를 조금 덜 쓰는 것,
그 다음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텀블러 사용, 그 다음에 면 마스크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 사용하는 것 등이었는데요. 정말 할 수 있는 것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글귀에는 불편함에 익숙해지기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우선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강도 높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불편하다라는 것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하시면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에 익숙해진다라는 표현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불편함을 감수해보고 불편함을 넘어서는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없는 식탁을 만들려는 노력 사이에 힘이 빠지는 순간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옮겨져 다른 곳으로 갔을 뿐인데 여기에 있던 쓰레기가 눈앞에서만 사라졌을 뿐인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생활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자신이 멍청하고 바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변명들로 쌓아온 플라스틱 쓰레기. 거대한 섬을 이룬 쓰레기 앞에 내가 이렇게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이컵을 하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실천했다는 것. 오늘 하루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매일매일 제로 웨이스트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 캠페인 탈플라스틱 고고 챌린지도요. 작은 실천을 응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 나아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현명한 소비까지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제로 웨이스트 삶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줄이는 삶, 나아가 제로 웨이스트.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서 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슬기로운 제로 웨이스트 탐구 생활. 다음 이 시간에는 3부 나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가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